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기초연금과 관련된 선거 정책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한 국회의원의 정책이 있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의 이 정당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우리가 둘러볼 거고요. 이제 정당에서도 정당 정책이 나오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이제 선거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기초연금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이 어르신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100% 지급을 하고 또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호성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어르신 기초연금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한 국회의원의 정책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한 국회의원 후보는요, 14일 최근 경로당 등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네, OECD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무려 40.4%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어르신들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또 OECD 이 경제력의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는요,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40.4%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빈곤율이 높을까?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민주화를 이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이 복지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노인 복지가 그러했는데요. 자,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오늘날 글로벌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이 기초연금, 또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는 물론 이러한 문화와 여가활동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일 것이다. 네, 우리라는 것은 후손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인데요. 어쨌든 이 한 국회의원 예비 후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이 노인들에 대한 이 기초연금, 이거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정책을 얘기했냐면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로는 OECD 1위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초연금 제도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획기적 개선에는 저는 100% 확대가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상은 요거는 조금 이 반비례적인 거죠. 네, 100%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또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30만 원대에서 우리가 올리지 말고 100% 확대하자.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르신들의 100세 시대 정책을 강화해 가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요, 기초연금 부분이었었죠. 기초연금에 대해서, 네, 이거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또 인상하겠다. 여기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한 이 경로당을 찾아서 어르신들께 절하는 모습이 있는데, 평소에 좀 찾아보지. 평소에 잘하지. 지금 와서 이 국회의원 선거한다고 찾아봐서 이렇게 기사를 내고 절하는 모습을 보이니 우리가 3개월을 채 남겨두지 않은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기초연금에 대한 이 선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정당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을 줄여야 하나 늘려야 하나. 자, 기초연금은요 435만 명에서 지금 700만 명 25조가 지금 재정이 필요한 그러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을 늘리자는 법안은 23개가 나와 있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쌓여있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3개다.
하나같이 더 늘리자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정안 23개는요, 각종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과 또 100% 확대하자는 내용, 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고 중앙정부가 100% 부담을 하자. 그리고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국회의원 개인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각 정당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 확대 법안을 최다 발의했죠. 자, 23개 법안 중 민주당은 16개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에 만드는 개정안은 2026년부터 확대하자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자, 기초연금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또 군인연금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했고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고 또 부부 감액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이 감액제도들을 제거하자는, 그리고 100%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지금 10여 개가 올라와 있죠. 자, 기초연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안이었었고요. 그러나 재정 부담의 문제는 항상 따라왔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0%인 약 16개를 발의했는데 그중 3개는 65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00% 확대를 하자. 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마 정당 차원에서도 정당 정책이 또 발표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확대를 하자고 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도 기초연금을 보편적 추진을 하겠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어려운 노인들을 고려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제시한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노인들을 고려해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얼마 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100% 확대 발표를 했으니까 이 국민의힘도 보편적 지급을 우리도 검토할 생각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위 의장이죠. 유 의장은 모든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하는 이 기초연금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선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 이제 결론인데요. 자, 기초연금 정책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개별 정책으로 이 기초연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개별 정책보다는 정당 정책으로 정당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이 기초연금의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이 기초연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 구호와 선심성 정책을 우리는 잘 구별하고 설득력 있는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정당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기초연금 정책은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100% 확대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감액제도를 보완해서 특별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 문제가 있다.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는요, 지금 정책으로 나오기 이전에 검토가 일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타는 건데 이거를 정부에서 주는 이러한 기초연금의 감액제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확실히 이거는 어긋나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연금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서 100% 확대 지급, 감액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어. 재정의 문제죠.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국가가 이거를 얼마까지 부담을 할 거냐? 네, 이런 건데요. 이 재정의 문제는 저는 목적제를 일정 기간 신설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또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되 이 100% 안에서도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완화해서 가져가자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인터넷이 발달됐고 특별히 유튜브가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이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셨고 또 현명하고 실질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말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정말 지혜롭게 정책을 만든 그러한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선거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나 이 개별 국회의원들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정당의 정책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이 기초연금을 정말 잘 추진하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